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입이 자꾸 마르고 갈증이 심해서 불편하신가요? 단순히 목이 마른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잦은 입마름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잦은 입마름과 당뇨의 연관성에 대해 재밌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입이 마르는 건 그냥 물을 덜 마셨거나 좀 피곤해서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만약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갈증이 계속되거나 밤에 자꾸 목이 말라 잠에서 깬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초기 증상을 놓치면 나중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입마름이 왜 당뇨병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병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는 질환이에요.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과도한 포도당을 어떻게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요. 이때 심장이 나서서 일을 하는데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을 끌어다 씁니다. 마치 물을 많이 써서 집안의 물탱크가 비어가는 것처럼요. 이렇게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되고 자연스럽게 심한 갈증과 입마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만성적인 갈증과 입마름을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뇨와 입마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입마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다른 증상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당뇨병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당뇨병의 초기 증상하면 3다 증상이라는 걸 빼놓을 수 없어요. 말 그대로 3가지 만을 다자 증상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즉 비정상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 자연스럽게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소변량과 소변 보는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세 번째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상하게 자꾸 배가 고프고 심지어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계속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3가지 증상, 다식을 겪고 계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보고 꼭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3다 증상 외에도 당뇨병의 초기 신호는 다양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도 눈여겨봐 주세요. 심한 전신 무력감과 피로 뭘 해도 기운이 없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혹시 내 몸이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식후 쏟아지는 졸음 밥만 먹으면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다리, 손발 저림,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도 당뇨 합병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피부 가려움 및 변화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색이 어둡게 변하는 부분 특히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에 있다면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갑자기 시야가 침침해지거나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도 당뇨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느려지는 상처 치유, 작은 상처가 났는데도 잘 낫지 않고 오랫동안 덧나거나 아문다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혈, 만성적인 빈혈 증상도 당뇨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이 계속 생각남, 이건 정말 참기 힘든 유혹이죠. 그런데 단 음식이 계속해서 당긴다면 단순히 단 걸 좋아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당뇨와 관련이 있다니 좀 무섭기도 하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처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마름은 당뇨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나 당뇨인가? 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당뇨병성 입마름을 의심해봐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마름의 흔한 다른 원인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단순한 물 부족 가장 흔한 원인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당연히 입이 마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의 균형이 깨져 입마름을 유발하기도 해요. 노화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자연스럽게 입이 마를 수 있습니다.
흡연은 구강 건강에 최악이라는 사실. 흡연은 침분비를 줄여 입마름을 유발합니다.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 호흡, 코가 막혀서 자꾸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입안이 금방 건조해지겠죠? 전신 탈수, 고열이 나거나 설사, 구토 등으로 몸 전체가 탈수 상태가 되면 입이 마릅니다. 약물 복용, 고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등 특정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쇼그렌 증후군, 침샘과 눈물샘 등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심한 입마름과 안구 건조를 유발합니다. 갑상선 질환, C형 간염, 정신과적 문제, 두려움, 불안, 우울 등 이런 질환들도 입마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종양, 방사선 치료, 심각한 질환이나 치료 과정에서 입마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 이제 당뇨병성 입마름과 일반적인 입마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아주 쉽게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갈증은 주로 운동 후, 더운 날씨, 짠 음식을 먹었을 때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나타나고 물을 마시면 대부분 해소됩니다. 또한 소변량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패턴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입마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물을 계속 마셔도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밤에도 목이 말라 잠에서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량과 횟수가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나 체중 변화 같은 다른 당뇨 증상들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당뇨병성 입마름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리고 당뇨병은 입마름뿐만 아니라 우리 구강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침속당 농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그가 많이 생기고 충치나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게다가 침분비가 줄어드니 입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정작용도 떨어지고요. 면역력까지 저하되니 입안에 염증이라도 생기면 잘 낫지도 않고 치주 질환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잇몸 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34배나 높다고 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새로운 충치가 생길 확률도 매우 높고요. 구강 건조증, 입안이 화끈거리는 구강 자결감, 구강 궤양 같은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나고 입안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잇몸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잇몸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조기에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당뇨가 있다면 구강 건강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입마름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실내 가습기 사용, 특히 밤에 주무실 때 가습기를 틀어두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입이 마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마른 음식, 산성 음식, 그리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입을 더 마르게 하니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당이 적은 식사, 충치 예방은 물론 당뇨 관리에도 필수적이죠. 단, 음식은 줄이고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불소 사용,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불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증상에 맞는 치약 선택, 효소 치약, 시린 2 완화 치약, 치주 질환 치약 등 자신에게 맞는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마름이 당뇨의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까지 짚어봤는데요. 당뇨병은 고칼로리 식사,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주원인인 만큼 결국 우리의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흰쌀밥, 설탕, 밀가루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잡곡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혀와 점막이 전반적으로 건조하다면 단순히 입마름을 넘어 전신 탈수 증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혀가 크거나 편도선이 비대하거나 목젖이 두껍고 입천장이 좁은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입마름 외에 다른 당뇨 초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